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찰을 마치고 또 제 빈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고 있습니다. 네, 수리까지는 아니고 도배랑 청소랑 그런 싱크대 부속품들을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고쳐놓은 거 확인 좀 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집 올려놓으려고 저는 가고 있고, 입찰 결과는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은 오늘 낙찰은 안 됐는데 제 수강생 분들, 다른 분들이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 한 4분 정도 낙찰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간 분한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다른 수강생 분들은 또 낙찰을 많이 받으셔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또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기분이 좋은 면도 있네요. 이 삶은 모순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올 때도 사실 날씨가 되게 흐려서, 근데 한 분 낙찰 받으신 분이 되게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기억이 남는 게, 낙찰장에 가셨는데 적은 금액을 쓰신 거예요. 적은 금액을 쓰셨는데 낙찰이 된 거죠. 사실 제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좀 황송하죠.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낙찰 받으신 건데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제가 갔던 안산법원도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전체적으로 오늘 인천 가셨던 분도 그렇고요, 부천 가셨던 분도 그렇고, 고양법원 가셨던 분도 그렇고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갔던 안산법원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좀 가지긴 했었는데, 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긴 했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근데 다른 분들도 좀 비슷했대요.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사실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상관이 좀 있더라고요.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하면 좀 법원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법원에 사람이 없어서 또 낙찰을 많이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거 머리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맨날 가셔라.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사실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싸게 입찰을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경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매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써보기조차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매의 장점은 분명히 되던 안 되던을 떠나서 싸게 입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경매의 장점이 아닌가. 한 분 같은 경우는, 오늘 낙찰 받으신 한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명도하고 하면 또 인터뷰로 찾아뵐 거긴 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맨날 선생님 이거 되는 거냐, 이렇게 써가지고 되는 거냐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분이 한 2번, 3번 정도 하신 다음에 이거 되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한 10번만 해보셔라. 10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저랑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거든요. 근데 10번 하시기 전에 낙찰 받으셨으니까 제 말대로 됐어요. 제가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법원에 입찰장에 가서 폐차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 감, 자기만의 그 입찰 감이 돌아오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항상 운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찰 가격을 합리적으로 시세 조사하고 매매가 조사하고 부동산 한 10군데 들어가고 전월세, 매매 가격,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만나서 물어보고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사실 법원에 가면, 입찰장에 가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오래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저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면 현장 조사하고 물건 조사할 때 그렇게 다방면으로 힘을, 에너지를 많이 썼다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현금 흐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매
판매하시는 이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투자자들, 그리고 자본이득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그 대다수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시니까 사실 저랑 생각이 되게 다른 부분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본이득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은 당연히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현금흐름 투자자란 말이에요. 오로지 현금흐름 투자만 봐요.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 맞는 물건은 당연히 아파트나 지상층 빌라보다는 반지하 빌라가 훨씬 잘 맞아요. 근데 반지하 빌라는 뭐 팔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자본이득 노리시는 분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시세 차익이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현금으로 월세 수익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반지하 부동산을 반지하 부동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시세 차익으로 노리고 자본이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전 모든 투자는 그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현금흐름 투자는 시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막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경매 상점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싸게 못 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싼 가격에 계속 입찰을 하시다가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안에 되셔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오늘 입찰을 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뭐 자동차를 고칠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일산 고양법원에 가셔서 입찰을 하셨는데 자동차 수리를 그쪽에서 하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간 김에 입찰을 하러 갔는데 진짜 운 좋게 낙찰이 하나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냐면 2개를 들어가셨는데 입찰 물건을 2개를 하셨대요. 근데 한 개는 좋은 거고 하나는 안 좋은 거였대요. 그런데 2개가 비슷한 덩치의 물건이어서 뭐 비슷한 가격에 쓴 거예요. 근데 한 개는, 그러니까 사실 뭐 시세는 터무니없게 쓰신 거죠. 터무니없게 싸게 쓰신 건데 한 개는 2명이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하나도 2명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뭐 1억 미만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작은 덩치의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물건을 다 2명이 들어왔는데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부동산인 경우에서는 그분은 원래 시세대로 잘 갖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제 수강생께서는 폐차를 하신 거죠. 근데 낙찰된 거, 이게 좋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 당연히 이분은 가격을 높게 쓰지 않아서 당연히 똑같이 이분 아까 경쟁자하고 똑같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폐차를 하는 건데, 가격을 제일 높게 쓰신 분이 전 회차 때 미납을 했던 낙찰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미납했던 낙찰자는 그 입찰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무효 처리된 거고, 뭐 제 수강생께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부동산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종종 드는 거예요. 이분 같아서는 사실 뭐 시세 조사하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괜히 더 비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뭐 물론 이런 일은 사실 잘 벌어지진 않죠. 근데 저는 부동산 경매 기회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싼 가격에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일반 매매도 아니고 굳이 합리적인 가격에 할 거면 경매를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요새 뭐 부동산 경매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저처럼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대중화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가끔씩 제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요새는 경매 시장에 먹을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꼭 입찰 한두 번 해보신 분들, 그리고 머리로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기회는 있잖아요. 내가 싸게 써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으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몸으로 입찰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써보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날씨가 우중충한 날, 저는 그 기회가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경매는 너무 머리 좋으면 하기가 불편해요. 저처럼 좀 머리가 안 좋아야지 이게 생각 없이 그냥 입찰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 약간 바보 약간 바보처럼 입찰을 계속 해야지 좋은 가격에, 어쨌든 경매는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부동산 운을 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저는 생각하는 게 경매는 너무 머리 많이 써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하는 경매와 발로 하는 경매, 저는 경매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